선생님, 저도 한때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해보세요. 네, 좋을 땐 사람도 만나고 지금 하는 일도 만약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거기다 실패를 한 8년 하니까 자기 확신이란 게 사라지더라고요. 누구나 실패를 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다시 시도를 하는데, 솔직히 경성님만큼 실패하고 몸도 아프면 다시 시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몇 년간 울고만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비중이 많아요. 그에 비해 경성님은 정신과를 다니시면서 뭔가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방전됐다고 해도 또 뭔가를 하시고요. 그건 그냥 살려고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고 죽으니까요. 누군가는 영성 쪽에서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그게 아직 와닿지 않나 봐요. 거기에서 말하는 건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하라는데 지금 전 너무 긴 시간 동안 인생이 눌려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서 영영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경성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하여튼 자기 확신이란 게 이 분야에도 저 분야에도 있었는데 정말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단 한 가지만 남았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며 우리는 어떤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입니다. 그게 지금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현실적으로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확 되진 않아요. 그런데 살면서 느낀 건 지금까지 돈, 여자, 직업, 가족, 건강,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몰라요. 심지어 고난을 겪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다시 확신이라는 게 점점 차올라요. 제가 처절하게 느낀 건 이런 확신들은 제가 통제할 수 없고 항상 변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이런데 나중에 다르게 돌아올 수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느낌에 자기 확신만 남았어요. 이건 제가 돈, 건강, 일 등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현재와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변했어요. 형, 나야. 있잖아, 형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 야, 너 무슨 사이비 믿는 것 같아. 뭐? 사이비? 아니, 형,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건 내가 지금 힘들어서도 분명히 있지만 무조건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과학, 영성 등에서도 중첩되거나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가설들을 말하는 거라니까. 전 형이 사이비란 말에 조금 흥분이 되어 말했어요. 그리고 일단 난 그런 거에 절대 돈 안 받쳐. 형, 이 형 말하는 거 더 말해볼게. 형은 산소가 눈에 보여? 안 보이는데 그냥 과학적으로 있다고 해서 믿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과학에서 말하는 것도 많아. 형은 그럼 왜 인간이 지구에서 우주로 못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정말 모르겠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애 키우면 정신도 없어. 전 처음에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었어요. 삶이 힘드니까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형에게 은근히 강요 아닌 강요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사실 저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형 말고도 이런 것에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우매하다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걸 증명하려고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고 내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됐어요. 그저 제 자신 속에 남게 되고 컨텐츠로 푸는 정도로 이야기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잘 생각하신 겁니다. 형, 미안해. 형이 순간 사이비 믿는 것 같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욱했어. 난 분명히 아프면서 이런 걸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 궁금증은 그냥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반대로 영원히 알 수 없는 문제라서 풀 수 없어서 에너지가 공허하게 소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실에 풀까 생각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을 찾으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야, 일단 내가 사이비 같다고 한 건 사과할게. 근데 너도 알다시피 은근히 네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했잖아. 맞아. 나도 처음엔 뭔가 알아낸 것 같아서 형도 동조해주길 바랬어. 그렇게 형과 통화 후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후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치고 그거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라곤 이 세상이 가짜거나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도 사실 변하는 건 없었거든요. 이번 달 식비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젠장. 또 출근해야 하네. 때려칠까? 야, 이번에 코인 그래서 들어가 말아. 전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한 채 더 현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내가 왜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생각해보면 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데뷔자 끝내고 8년간 수없이 웹툰에 도전하고 유튜브도 해보고 과외도 해보았는데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사람을 가족 빼곤 전혀 만나지 않게 되었는데
조금은 사람을 만나고 청작을 평생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전 삶과 변한 게 없지만요. 그렇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서 중심을 찾는 중요한 내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런 걸 알고 나서 꼭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이비요. 그리고 또 사이비는 아닌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종교든 영성이든 그렇게 흘러가더군요. 네, 저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몰랐던 것들이니 아니 저것들을 저 사람은 어떻게 안 것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엄청 특별해 보이거든요. 결국 돈도 갖다 바치는 사람도 되고요. 최근에 어떤 사이비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한 사람들에게 왜 저런 거에 당하냐는 댓글이 더 많고요. 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 사람과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네, 저도 사주와 무당점을 보면서 몇 번 돈을 썼는데 사람이 간절하고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되면 시야가 흐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사이비가 뭔지 그것도 간추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떤 것은 정말 사이비 같은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사실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형처럼 사이비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하기 힘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건 컨텐츠로 소비하는 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로 돈을 벌 때 그 사람도 공부를 하고 느낀 것들로 물질로 바꾸려고 한 것들인데 그것들은 전혀 잘못이 없죠. 문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꼭 자신을 재림 예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신밖에 하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그건 나르시스트 같아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자기밖에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멀리서 지켜만 보고 직접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작게 생각해서 제목을 짓고 글을 써봤습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난 날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난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언제쯤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난 몸이 아프고 또 직업에서 돈을 못 벌면서 내가 왜 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을 때 숙제는 단 한 가지였다. 바로 인정하는 것과 감사하다는 것. 하지만 지난 시간 수없이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감정이 요동쳤다. 내가 했던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감사가 맞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일시적이었다. 만약 내가 다른 누군가처럼 두 눈이 안 보인다면 아니면 두 다리가 없다면 난 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이 상황을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내비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것을 느낀다. 그것에 비해 난 초라하다 느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만하고 수없이 반복해왔던 자책을 조금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난 도인도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지만 도인처럼 매일 마음도 쓸고 닦고 해야 한다. 한심하게 방 청소도 안 해. 오래되면 마음도 무거워진다. 결국 평생 해야 한다. 그리고 알아차려야 한다. 난 지금 단 한 번만 사는 것 같고 너무 두렵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 다음을 위해서 지금의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한다. 내가 왜 나로 사는지. 최근에 쓴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끝나네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자료와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남은 건 결국 끝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긍정하는 척이 아니라 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긍정으로 바꾸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게 정말 되는 사람은 뭐 하면 상관없는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긍정만 껴안으려고 하면 부정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부정은 안 보이는 곳에서 커지죠. 그래서 항상 부정을 먼저 맞닥뜨리고 나서 긍정을 가야 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외면하지 않는 게 포인트 같아요. 제 특성상. 경성님이 하신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손님 기다리십니다. 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보네요. 오늘 솔직한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제가 전부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알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이야기들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자신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오면 안 되겠지만요.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약과 여러 가지를 한번 다시 조절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난 정신과 상담을 마치고 약을 받고 나왔다.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길게 상담을 할 수가 없다. 대략 선생님을 만나면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약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몇 분간 하면서 사실상 끝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내 실제 이야기들이며 실제로 나는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짧게 했었다. 한 10분 정도. 지구 시뮬레이션 이야기와 내가 왜 각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앞으로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갔었다.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몇 분이지만 잘 들어주셨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기해하셨다. 아주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 후 난 이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었고 틱톡에 올려보기로 했다. 그럴 때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고 그에 대한 댓글들도 무수히 달리기 시작했다. 80%는 무섭다거나 신기하다거나 하는 댓글들이 많았고 한 20%는 나에게 조현병이라는 댓글과 조롱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이어서 후기로 이어진다.
나는 이 만화를 정신과 선생님께 직접 보여주고 댓글도 보여주었다.